이런 노하우를 본인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변경해서 지금은 틀이 딱 이렇게 짜여져 그렇죠. 있는 거군요. 이런 운동을 선생님은 며칠마다 한 번씩 하세요?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네. 시간 되는 대로. 시간 하루에 되는 두 번도 대로? 하고.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이게 체육관 끊어놓고 네. 헬스장 끊어놓고 계속 수시로 가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연락 안 되면 거의 헬스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일하시고 헬스장에 있고 네. 집에서 그냥 잠자시고 그렇죠. 주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병원 갔다가 헬스장 갔다가 그냥 이거네요. 그렇죠. 사모님이 굉장히 안심하시겠어요. 저는 예, 술도 이렇게 잘 못 마셔서 네. 저는 운동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회식 가서 그럼 뭐 드시는 거예요? 회식할 때는 다 먹습니다. 술도 드시고 네, 잘 못 드신다면서요? 그래도 그러니까 주량만큼 먹으니까. 그럼 술도 드시고 거기 있는 뭐 회식거리도 이제 다 왜냐면 드시고. 그날을 그러려고 사실은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운동하는 그런 거죠. 즐거움은 있어야죠. 네. 그런 오. 즐거움까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신 분이 대충 이제 뭐 제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몇 명이랄 것까지는 없고. 네.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한 2명 있고요.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 친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당뇨가 걸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식단이나 운동을 이제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한테는 이게 탄수화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해요. 그건 엄청 중요해요. 네, 운동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육이 있어야지 그렇죠. 또 훨씬 더 당을 이겨내기가 쉬우시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거든. 저도 사실 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진료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이제 다른 진료, 뭐 자율신경을 보고 이제 뭐 식단을 뭐 하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저탄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진료 패턴과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 운동을 혹시 뭐 가족분들한테 좀 전해 본 적은 권하지 있습니까?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까? 왜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권해본 해본 적?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네, 반응이? 해본 적은 있는데 하기 싫다. 운동에 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대강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시간만 버리는 거다. 그건. 네. 운동을 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다 털어야 된다. 어. 땀 흘리고 네. 우리가 왜 건강검진 가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시고. 땀을 흘리거나 네. 뭐 숨이 찰 때까지 운동을 네. 합니까 나오는데 네. 그게 사실 네.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열량을 소비하고 그만큼 근육을 많이 쓰고 했느냐는 건데 가서 뭐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러닝머신 가서 러닝머신이면 러닝을 해야 되는데 네. 워킹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제 옛날 생각 나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중량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이제 적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네. 가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네. 왜 저렇게? 왜 헬스장에서 굳이 귀한 시간을 그럼 차라리 저 시간에 딴 걸 하지.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 같이 하고 가는 게 더 본인한테 좋을 텐데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운동은 뭐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 일단 의지가 있어야 그만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더 안전하고 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하긴 하지만 강요는 하진 않았어요. 네. 네가 정말 해야 되고 하고 싶을 때 해라. 그래야 재미도 있고. 운동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에는 다들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집에도 운동 기구가 많거든요. 있잖아요. 뭐 턱걸이, 뭐 문턱에 걸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스쿼트 하는 그 의자 같은 게 생긴 거, AB 슬라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팔굽혀펴기 하는 거 다 있는데 이거를 집에다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매번 하시면 집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헬스장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저는 이유가? 공부도 집에서는 안 합니다. 네. 네. 집에서는 그냥 쉬는 곳. 네. 사실 공부도 도서관 가서 또 해야지 좀 그렇죠. 더 잘 되고. 맛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게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까지 와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운동하러 오면 제대로 운동 제대로 하고 가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운동은 편하고 힘들지 않고 하는 운동은 없어요. 다 힘들고 뭐 어깨는 쉬울 것 같은데 해보시면 저랑 해보시면 어깨 운동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고
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중에 네. 진짜 나쁜 스트레스, D 스트레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좋은 스트레스, U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막 진을 다 빼놓으면은 이게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보다는 나쁜 스트레스로도 작용할 수 그래서 있을 제가 것 아까 같은데. 말씀드린 게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하고 싶지 않은 애를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무거운 쇳덩이 들게 하면은 그 기분이 좋지 않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어. 의지가 분명해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단계적으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괴로운 일도 즐겁게 넘어갈 수가 그렇죠. 있다. 또 그 순간순간마다 단계마다 쾌감도 있고 이게 성취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종국 씨 네. 찍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막 어우 맛있다 하잖아요. 뭐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은데 그렇죠. 정말 운동 좋아하면은 내 근육한테 이렇게 뭘 먹인다는 느낌? 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뭐 마라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라톤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그 운동을 하실 때 진짜 제일 좋은 느낌. 저는 운동할 때가 제일 하루 종일 운동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 체력만 진짜요? 되면. 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네. 왜냐면 이제 운동도 근육이 커지려면은 맨날 막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휴식이 중요해요. 휴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도 근육이 성장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라는 거. 그래야 결과가 좋다는 거. 그 운동 중에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본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5가지 이제 부위별 네. 운동에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매일 해야 될 운동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줄넘기? 아니 이제 복근이랑 네. 턱걸이. 5가지 중에. 그 5가지는 없어요. 5가지 중에는 아닌데 추가를. 5가지는 헬스장 갈 때만 하고 네. 턱걸이랑 네. 그 윗몸 일으키기, 네. 네. 크런치. 크런치. 네.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매일 하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목표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그냥 목표는 상관없습니다. 목표는 그냥 지칠 때까지 하는 겁니다. 5세트를 지칠 때까지. 그럼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더 힘들잖아요. 이게 자기 몸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시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는 분들은 땅에 무릎을 닿고 네.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막 정상 막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고 이런 것보다 운동을 처음 뭐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사실 푸시업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을 이제 무릎에 닿고 시작을 한다든가 크런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배에 살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근데 최대한 몸을 내 상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다는 느낌으로 네. 내 복근을 이렇게 네. 만다는 네. 느낌을 쥐어짜는 네. 그런 네. 느낌으로 해서 정확한 자세가 안 나와도 돼요. 초기에는. 하다 보면 네. 살이 빠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10개, 20개 안 해도 돼. 내가 1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네. 내가 1개 딱 했는데 지쳐서 못 하겠다.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건을 네. 이 뒤에 깍지를 끼지 말고 네. 수건을 뒤에다 이렇게 대고 하면 네. 훨씬 목이나 팔에도 부담이 덜 됩니다. 저는 수건을 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목도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네. 이 약간 많은 느낌 이런 것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할 때는 수건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수건을 해서 크런치를 좀 하고 팔굽혀펴기를 매일 일단은 하고 5가지는 헬스장 가서 또 그렇죠. 열심히 또 저는 하면 된다. 이거를 진짜 속눈썹 치고 2달만 딱 하면은 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5가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가슴. 네. 가슴이니까 이제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네. 등. 네. 등이면 이제 랩풀다운. 네. 그다음에 다리 하체 네. 스쿼트. 네. 네. 그다음에 데드리프트. 네. 데드리프트도 똑같이 그건 이제 하체일 수도 있고 등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네. 전신의 근육을 다 쓰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이걸 이제 코어로 보거든요. 코어. 코어죠. 그다음에 하나가 복근이랑 네. 복근 운동을 제가 이렇게 해서 5개로 묶거든요. 아, 네. 한 2달 하면 왕자 나옵니까? 나온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네네. 와,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게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면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네. 정말 제가 해봐야 되겠다 한 10번도 더 넘게 네.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 털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이 근육에도 지근이랑 속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느끼는 막
조금만 운동했는데 막 뭔가 막 근육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다 지근이거든요. 네. 그 겉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펌핑, 그냥 펌핑 되는 정도지 이게 근육으로 성장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려면 속근까지 자극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수에 신경 쓰지 말고 한 개도 못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게 가벼운 것도 개수를 많이 하면은 속근까지 자극이 오거든요. 그 근육 전체가 다 지칠 때까지 그렇죠. 그냥 다 해야 된다. 그래야 근육에 손상이 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힐링이 되면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를 사실은 크게 하지 말라는 게 개수를 하면은 내가 힘이 남아도 5개만 딱 하고 끝내든가 10개만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다 털어라 하는 이유가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주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털고 나서 이걸 좀 더 이제 뭐 근육을 좀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까 단백질 쉐이크를 드신다 했는데 어떤 종류로 뭐 드세요? 시중에 너무 요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걸 먹어라 뭐 이렇게 어떤 브랜드를 추천하기보다는 싸고 그냥 많은 거? 먹어라. 싸고 많은 거? 네.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부분은. 저는 이제 뭐 국산 거 먹고 있는데 네. 국산도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온다는 거의 기준이 뭔가요? 맛도 그렇고 네. 일단은 사실 맛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우더에 대한 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되게 이렇게 맛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유청 단백이 좀 쓴맛이 좀 나지 않습니까? 식물성 단백은 약간 좀 이게 좀 저는 단맛이 나긴 하는데. 다 초코맛만 먹어봤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단백 맛이 어떤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맛을 입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맛을 입히게 되는데 되게 이제 그런 맛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먹기가 조금 그렇고 또 이게 단백질 쉐이크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좀 울렁거리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저는 한 좀. 번도 그런 경험은 별로 없으시군요. 전혀 없습니다. 오, 그리고 만약 그것도 귀찮다. 그 편의점 요즘에 가면 네. 이만한 케이스에 팔기 때문에 한 팩에 요즘 보니까 단백질 한 20g 네. 정도 들어있고 뭐 네. 칼로리도 한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80kg인데 그거 하나에 20g짜리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을 그러면 한 6개 정도 아니, 더 왜냐면 음식으로도 섭취를 하니까. 그러니 쉐이크로만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쉐이크로만은 섭취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네. 음식으로 해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천천히 흡수되는 음. 그런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굳이 쉐이크를 먹으면 쉐이크는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근육으로 이제 보충시키기 갈수 위해서. 있게끔 네, 네. 빠른 시간 내에 그거는 보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그래서 보충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해야지 되는 거는 음식으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지 된다. 그걸 이제 근육 성장에만 이제 하려면은 뭐 크레아틴이나 그런 네. 것들 이제 네.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이제 어떤 목적에 맞게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집중을 해서 이런 보충제들을 많이 먹다 보면은 이게 뭐 콩팥 손상?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정말 이제 모든 건 사실 뭐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네.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진짜 너무 무리하게 막 중량을 많이 친다든가 그러면은 다치거든요. 네. 본인에 맞게 본인의 어떤 몸 상태에 맞게 무게도 조절하고 음식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단백질 아까 하루에 필요한 양 정도 그 정도를 2번이든 3번이든 나눠서 분할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몸 상태를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검사는 좀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추천하시는 뭐 혈액 검사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체중이나 다른 인바디 같은 거를 해보시는 거가 일단 보통 이제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지방이나 이런 근육이나 이런 거를 어떤 비율 같은 걸 알아보기 가장 좋을 거고 네. 일반 혈액 검사 같은 거 건강 검진 받으실 때 하는 그런 혈액 검사 같은 거를 뭐 빈혈이 있는지, 네, 뭐 콩팥 정기적으로. 손상 없는지, 간 손상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진료를 통해서 네. 어떤 게 좋을지 추천을 받거나 네. 아니면 전문 이제 PT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식단을 이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이제 좋죠.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척추가 휘어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무게를 과도하게 이제 들다 보면은 무게가 척추를 더 휘게 만드는 그렇죠. 효과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척추 사진을 꼭 한번 찍어보고 뭔가 이제 운동하는 패턴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는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헬스장에 이제 뭐 이렇게 회원 등록을 하면은 뭐 약간 뭐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몸의 밸런스 같은 거를 체형 검사. 해주는데, 뭐 그렇죠. 이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야구를 이제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고 네. 저는 이제 투수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한쪽이 과다하게 한쪽으로 보는. 회전을 많이 하고 한쪽 팔다리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인바디를 재봤을 때도 한쪽 뭐 오른쪽 어깨랑 왼쪽 하체만 좀 더 네. 발달이 됐던가 네. 막 이런 식으로 좀 불균형이 많았는데 네. 헬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균형이 있게 그리고 골반도 좀 틀어져 있는 것도 다시 잡히고 자기 몸 상태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운동을 하려면은 자세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배우려면은 책에서나 이런 거 봐가지고는 안 되고 PT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으니까 반드시 뭐 꼭 PT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뭐 운동 경험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꼭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자세를 통해서 좀 운동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 우리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부상인데 네. 부상을 이제 안 당하려면은 사실은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 전후에 이제 스트레칭을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 네. 사실 운동 전후에 하는 스트레칭이 좀 다르거든요. 운동 전 스트레칭은 이제 우리가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은 앉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적 스트레칭은 서서 예를 들면은 뭐 목 돌리기, 뭐 허리 돌리기, 아니면 이제 팔을 뭐 이렇게 앞으로 한다든가 뒤로 이렇게 좀 펴주는 느낌. 관절의 가동성을 조금 넓혀주는 그렇죠. 이런 운동. 너무 막 근육이 너무 스트레칭이 돼서 막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끔. 네. 그래서 짧게 뭐 한 저 5분에서 10분 네. 정도만 딱 네. 하고 네. 그러니까 몸이 살짝 이제 좀 워밍업이 됐다 싶은 정도. 그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뭐 유산소 같은 경우는 중량을 하고 나서 할 거냐 하기 전에 할 거냐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전후에 다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벌려 높이 뛰기나 그 정도를 한 뭐 30개, 40개 정도를 한 2세트나 3세트 정도 하면은 네. 몸에서 열도 나고 몸이 좀 더 풀리는 느낌이 네.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산소는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라는 거. 네. 또 하나는 운동을 이제 계속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은 근육이 뭉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스트레칭 끝나면은 이제 그 우리가 폼롤이라고 그래서 네. 그걸로 근육을 좀 풀어주라는 거. 그렇게 해야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네. 근데 부상도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데 이제 이거는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바닥에 이제 매트나 이런 걸 깔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뭐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이제 꼭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양을 조금 늘리고 본인의 능력에 맞게 그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런 세트 과정을 거치면서 몸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곧 여름이지 않습니까? 또 여름에 좀 옷도 좀 그렇죠. 이렇게 좀 벗어야지 되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올 여름을 또 이렇게 좀 활기차게 그렇죠. 또 화려하게 보내시기 이제 위해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이런 좋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